사와디 TV의 정승의 선교사입니다. 저는 작년에 5월부터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선교 활동에 제약을 받는 그 상황에서 하나의 타결책으로 사와디 TV 유튜브를 개설을 하고 41년간 태국 선교사로 활동한 저의 경험을 기반으로, 그리고 태국 선교지 적응과 정착에 대해서 상당한 수준에 오랐다고 생각되는 저의 태국 생활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면서 후배 선교사들로 하여금 태국에 좀 더 쉽게 빨리 적응하고 정착하여 태국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이 사와디 TV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중에 있습니다. 많은 후배 선교사를 보면서 선교지에 제대로 적응한 게 아니고 정착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재정 지원을 기반으로 선교지에서 일을 감당하면서 이것이 바르게 선교사를 감당하고 있다, 그렇게 만족해하는 선교사들을 많이 보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다 나눠주고 선교지를 떠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우리가 선교사 훈련 그런 프로그램이 전무한 상태인데, 한국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도 거기에 신경을 쓸 줄 없고, 먼저 와서 경험한 선배 선교사들이 선교지를 떠나기 전에, 죽기 전에 우리 후배들에게 나의 귀한 것을 다 나눠주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는 하나님의 그런 뜻을 받들어 후배들에게 내 재정과 내 시간과 내 정성을 다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한 지 지금 5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오늘이 2월달 21년 5월달 아닙니까? 그럼 1년은 안 됐고 그저 3, 4, 5 한 10개월 정도 9개월이나 10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태국 선교에 있어서 이 선교사 비자, 지금 코로나 사태가 생긴 이후에 태국 정부는 모든 사람의 태국 출입을 통제시켰어요. 외국 사람이 이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가지고 많은 날 동안 태국에 코로나 환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말부터 급작히 코로나 사태가 악화되었습니다. 한국에 일이 있어서 한국으로 나갔던 우리 선교사들 중에, 선교사라 비자를 가지고 있는 선교사들 중에 태국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 선교사를 비자를 가지고 정해져 있는 그런 비행기 좌석을 확보해야만이 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래서 태국 정부가 원하는 사람만 태국을 소수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한국에서 그렇게 됐었죠. 왜냐하면 한국에서 태국에 오는 일반적인 비행기는 없고
태국에서 임대한 태국 사람들을 수송하기 위한 그런 비행기. 그러나 태국 사람들만 태우고 올 것이 아니고 얼마 정도는 외국 사람도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숨통은 터주었지만은 태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을 했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래가지고 우리 선교사, 비자를 가지고 있는 선교사들마저도 한국에 갔다가 태국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태국에는 선교사 비자가 있지만은 1200개, 1300개가 있지만은 선교사 비자를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선교사 비자가 있는 사람도 있고 선교사 비자가 아닌 은퇴 비자를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재단법인, 사회사업 재단법인, 주로 사회사업의 재단법인, 교육 재단법인, 그런 무슨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거기에 사회사업가로, 교육가로 이와 같이 비자를 갖다가 받고 선교사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그런데 북쪽 지방에서는 방콕은 문제가 없어요. 북쪽 지방. 방콕은 대도시. 서울을 못지않는 대도시니까 방콕에서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시골에 가면 정부 관리들이 참 몰라요. 그리고 정부의 관리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서류를 이건 내라 저건 내라. 그래서 우리 비자를 연장하는 사람도 골치 아프게 그렇게 해요. 그게 태국이에요. 그것이 만약에 정말 싫다 그러면 태국을 떠나면 되죠.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태국에 보냈으니까 참자. 주님이 이 땅, 올만한 땅이 아닌데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사역을 생각하면 이것은 새바라 피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견디면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지. 태국뿐이 아니고 모든 선교지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러한 억울함, 그러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하는데도 참 기분 나쁜 일이 한둘은 아니죠. 그것이 우리의 현재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새 태국에서 우리 태국 선교사 비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국에 들어올 길이 없는 거예요. 일반 비행기가 있으면 비행기만 타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태국 공항에서 선교사 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비행기 좌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 좌석은 태국 대사관에서 통제를 하는 거예요. 태국 대사관에서 허락하는 사람만 그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그런데 태국 대사관은 태국의 훈령을 받아서 어떤 사람은 그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허락하고 어떤 사람은 허락하지 않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거기에 선교사 비자는 거기에 허락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태국이 요새는 사람을 받기는 받아야 되겠으니까 특별 비자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특별 비자를 받는 사람, 그 사람에 한해서 그 비행기 좌석을 주고 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죠. 그래 태국에 비자가 없는 사람은 그 비자를 신청해서 그 비자를 들고 그리고 태국에 오고 그래서 3개월이면 3개월 이렇게 이 태국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2번 정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지금 해가고 있죠. 그것도 사실은 돈이죠. 한 번 비자를 연장할 때 우리가 1900바트씩을 냅니다. 그것이 한 달 연장해도 1900바트, 3개월 연장해도 1900바트, 1년을 연장해도 1900바트. 한 번 연장하면 1900바트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돈입니다. 돈으로 움직여 이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한국에 나가 있던 선교사 비자가 있던 사람들이 그 기간 내에 들이 못하면은 선교사 비자가 죽어버려요. 그럼 비자 없는 사람이 되죠. 그런데 다행히 비자는 죽지 않고 비자가 남아있는 정식으로 선교사가 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사실은 내가 태국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걸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선착순으로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보내주는 거예요. 안 보내줘요. 그러면서 특별 비자 이것을 획득해라. 그러면서 이 태국에 들어온 것을 한국에 있는 태국 대사관에 통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국에 들어오려고 오는 사람 누구든지 아주 골치 아팠죠. 줄을 서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태국에 들어갈까? 어떤 사람은 잠시 나갔으니까 가족들이 다 태국에 있어. 어떤 사람 모든 가족이 다 나갔어.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런데 또 이런 상황에서 자, 태국에 들어오면 태국에서 14일 동안 격리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럼 모든 경비 호텔에서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경비를 다 내야 돼요. 한 번 2,000불 정도 든다던가 1인당. 이런 식이에요. 한국은 코로나 환자, 외국인 코로나 환자도 다 뒷바라지 해주죠. 태국은 자국민만 어느 정도 뒷바라지 하고 외국 사람 전부 자기 돈으로 살아야 되고요. 코로나 대책도 강구해야 되고. 그러니까 태국에서 코로나 걸리면 죽을 수가 있어요. 죽을 수가 있어요. 다행히 태국에서 우리 선교사들 중에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이 한 사람도 지금까지 없어. 1,000명 정도 되는 이 선교사들 중에 1,000명이 넘죠. 가족까지 다 합하면. 이런 중에 한 사람도 그런 피해자가 없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런데 지금 태국의 종교성, 문화부의 종교성이 있습니다. 문화부의 종교성에서 선교사 비자에 대해서 새로운 선교사 비자 청원에 대해서도 처리를 안 해줘요. 선교사 여기 있는 선교사가 비자 연장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연장하는데 그런 종교상의 추천서가 있어야 이민국에 가서 그 선교사 비자 연장을 1년 동안 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또 기간 내에 이 노동청에 가서 나의 노동허가를 1년 동안 그걸 따라서 연장을 하고 그래서 1년 동안씩 1년씩 이렇게 살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42번째 이민국에 가서 이 비자를 연장하고 이 노동청에 가서 이 노동허가를 연장하고 이렇게 지금 살아오죠. 1년도 눈 깜짝깜짝 지나가. 제일 처음에 우리가 왔을 때는 일반 사업하는 사람들은 3개월 정도 이와 같이 비자를 주더라고요. 얼마나 골치 아파요. 3개월 만에 가려는 말이죠. 밥 먹고 돌아서면 비자 연장에 가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를 기해 가지고 태국 정부에 수상한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수상한 느낌. 우리 선교사들 중에 이걸 알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정승의 저뿐입니다. 저는 태국에 와가지고 교회 개척 사역과 그리고 교역자 양성, 신학교를 통한 교역자 양성 이것만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태국 정부에 우리 KPM 타일랜드, The Korea Presbyterian Mission in Thailand라는 선교 단체를 등록해서 20명의 선교사 비자를 갖다가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 비자가 20명의 선교사 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사인을 통해서 이 사람의 그 비자를 갖다 주고 연장하고 이런 일을 계속 해 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제가 온 지 1년도 안 되는 10월 달에 종교성 모임이 각 선교단체와 그리고 각 교단장 모임이 있었습니다. 후루사파에서. 그런데 그때 새로운 종교 정책, 지금 쓰고 있는 종교 정책을 그때 그들이 발표를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 여러 선교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1년에 10%씩 현지인에게 인계 인수를 해줘.
그렇게 해서 마금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산수 계산을 하면은 10년이면 이 땅에 선교사가 없다, 그런 결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들이 그 얘기를 듣고 물어봤어요. 그럼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 땅에 선교사가 없는 거냐? 그러니까 태국 고유의 그런 태도를 가지고 아니라고 그것이 아니라고, 긴데 아니라고. 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갖다가 10%씩 1년에 10%씩 현지인에 넘겨줘라. 그럼 10년이면 우리 일은 다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10년 후에는 선교사 이 땅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확인하느라고 그러면은 10년 후에는 태국에 선교사가 없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닙니다. 이랬어요. 이게 태국이에요. 그러면 정말 아닙니까? 아니죠. 맞아요. 그게 맞아. 그러니까 사실은 태국 땅에 10년에 1980년, 1990년부터 91년부터는 태국 땅에 선교사가 없어야 됐어요. 그런데 태국은 법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에게 무슨 이해관계가 없으면 그냥 가만히 놔둬요. 법이 있는데 그걸 쓰지를 않아요. 그런 법이 상당히 많아요. 옛날부터 이 태국 땅에 거하는 사람은, 방콕에 거주하는 사람은, 방콕에 있는 사람이 혹시 치앙라이에 일이 있어서 간다 그러면 방콕에 소속 경찰서에 가서 내가 치앙라이를 갑니다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치앙라이 오면 치앙라이 와서 또 소속 그 경찰서에 가서 내가 방콕 사람인데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외국 사람들이 호텔에 들어가면 전부 호텔에서 그걸 정부에 보고하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권을 복사하고 TM 카드, 출입국 카드를 갖다가 복사를 하고 써고 난리를 피는 겁니다. 자기들 않으면 그 호텔은 죽으니까 그러죠. 근데 그런 법이 있는데도 경찰들이 하지 말라 이래가지고 여기까지 쓰질 않아요. 근데 그때 또 무슨 일이 있냐면 90일, 체류가 90일 됐으면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쓰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부터인지 이 사람들이 돈이 필요하니까, 그것이 또 돈 되는 일이에요. 돈이 필요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법을 갖다가 들어가지고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든 외국인들이 태국에서 와서 살고 있을 때 90일이 되면 90일 신고를 이민국에 가서 해야 돼요. 90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걸 하죠. 그 중에 앉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앉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안 해도 되는가? 태국에 보통 90일을 안 살아. 실제로 90일을 안 살아. 혹은 90일을 살아도 90일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게 누구냐? 리엔트리 비자를 리엔트리 비자를 멀티로 이걸 갖다가 받고 있으면 이 사람은 90일 이상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이게. 근데 이 사람이 90일 이상 있어도 신고를 안 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분 그 자체가 리엔트리 멀티 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핫이라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90일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번 90일 신고를 한 사람은 장부에 잡혀 있으니까 안 오면 너 왜 안 했어? 그래요. 그런데 앉는 사람은 너 왜 안 했어? 그 얘기를 안 해. 자, 우리가 비자 한번 연장하면 1900바트입니다. 근데 리엔트리 멀티 비자를 받는 사람은 그 3배, 3번, 할 수 있는 3,800바트예요. 3,800바트. 그러면은 무슨 얘기입니까? 3,800바트면은 이게 지금 비자를 3번 연장한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보통 태국에 오랫동안 있는 사람으로 취지를 안 해요. 그리고 돈도 태국 정부가 많이 받았잖아요. 3배.
일반 비자는 세배를 받았는데 이 사람에게 더 괴롭히면 안 되잖아요. 돈으로 해결됐는데. 그래서 태국 이민국에서 멀티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원래가 한국에 태국에 이 3개월 이상 살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자를 연장할 때 보통 90일 신고를 안 했으면 90일 신고 안 했다 벌금 내라 이것까지 말하는데 아무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태국의 행정의 원리입니다. 태국의 행정의 원리. 그래가지고 이게 태국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금년은 제가 멀티 비자를 받았었지만은 작년에 한 번도 안 나갔죠. 3,800방만 날아갔죠. 그 금년에도 이제 비자를 연장을 12월 했으니까 해죠. 너 왜 90일 신고 안 했냐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안 해. 왜? 멀티 리엔트리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거 건들 필요 없잖아요. 벌금을 내라 이거 그보다도 조금 내요. 그러니까 이거 건들 필요 뭐 있어요. 뭐 생돈을 다 갖다 주는데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제가 염려하는 것은 태국 어느 선교사도 그걸 알지를 못하고 눈을 채지를 못하지만은 제가 태국 정부가 이런 걸 생각할 때 코로나를 기해가지고 선교사 정식 비자 있는 사람도 들을 수 없도록 만드는 그 상태, 그러면서 새로운 선교사들을 갖다가 서류를 처리하지 않는 형태, 이것은 바로 앞으로 이 태국 정부가 1980년에 제정한 이 선교사에 대한 그런 규정을 갖다가 이제부터 그걸 활용하겠다 그 말이냐? 그런 의심을 제가 합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80년에 제정했으니까 90년부터 지금 90년에다 2000년, 2010년, 2010년, 2020년 30년 동안 이걸 활용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30년 후에 선교사를 조금씩 제한할 그런 조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왜? 자기들이 정식으로 준 그 비자, 선교사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들어올 수 있는 길을 갖다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새로운 선교사를 갖다가 새롭게 그 사람들이 추천서를 안 써주니까 선교사 비자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 이거야말로 태국 정부가 지금 무엇이 변하고 있다. 그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지가 자유스러운 선교지든지 자유스럽지 않은 선교지든지 아주 조심스럽게 일을 해야 돼요. 그 아주 중국같이 이게 그 선교사라는 것이 없는 그런 동네에서만 조심이 아니고 선교사가 있는 동네마저도 선교사 비자가 있는 동네마저도 우리 선교사가 일을 조심스럽게 해주지 않으면 앞으로 선교사들이 선교사에게 벼락을 맞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부지방, 태북의 북부지방에서 그 경찰들이나 이민국에서 저기 선교사 집에도 온대요. 이것은 바로 선교사 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회사업이나 다른 교육 이런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선교사다 그랬어. 그러니까 선교사가 뭔 줄 지금 오해를 한 거예요. 태국 정부가. 그래서 이 선교사, 정말로 선교사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어요. 지금 내 비자가 선교사 비자가 아닌 사람은 내 마음속에서 내가 선교사다는 생각을 지우시기 바래요. 저한테 욕하지 말고. 우리가 당신이 선교사 아니다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내가 이런 생각을 지우지 않으면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밖에서 공식석상에서 내가 선교사다 태국 사람이 말했을 때 선교사 비자가 아닌데 선교사가 비자인 사람은 선교사라고 말하는 아무 소용 상관없대요. 그러나 선교사 비자가 아닌 사람은 내가 선교사 그 말을 하지 말고 그 비자를 따라서 내가 사회사업가다 내가 교육가다 뭐 이렇게 말을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중 같은 선교사 중 같은 선교사를
보호해달라 그 말이에요. 치앙마이나 치앙라이에 있는 그 선배 선교사들 후배 선교사들 갖다가 이미 이 얘기를 잘 해주고 그래서 잘 지도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 지도를 못 해주세요. 그러니까 선교사보다는 선교사 아닌 사람 숫자가 더 많은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여기에 그 많은 숫자 때문에 선교사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많이 생각하셔서 선교사를 비자를 가지고 선교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심해주고, 그 다음에 선교사 자신도 이 정부가 불교국입니다. 이 나라가 불교국이거든요. 그러면 이 불교국에서 우리 선교사들을 나중에 내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갖다가 이 선교사 내보내는 이 사람들을 혹시 우리를 내쫓을 그런 때를 기해서 지금 평온 자연스럽게 일할 수 있을 때 정말 정신을 차려서 잘 해줘서 우리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을 해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런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태국에 들어온 사람들 얘기를 여러분들이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와디 TV의 정승회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